자, 거미집은 이제 요약집을 한번 갈게요. 요약집 가셔서 이론도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가 요약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46페이지로 가죠. 46페이지 요약집 들어가도록 하죠. 요약집 46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오늘 프린트를 내드리는 거는 요 세 가지만 시험 문제 계속 10년 동안 나왔어요. 그래서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 모형만 나왔지 이론 아직 우리가 시험 문제 최근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HK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한 걸 다 아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지금 46페이지 찾으셨죠? 들어갑니다. 자, 수요와 변화와 공급 변화 중 어느 일방이 과도하게 초과한 상태에서 되면은 폭등과 폭락을 합니다. HK를 얘기하고요. 자, 수요는 즉각적이지만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공급이 잘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수요는 즉각인데 공급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지만 반응되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어서 그래요? 비탄력적이라서 그래요? 자, 그럼 수요는 바로바로 이제 금기수요랑 금기가격의 미래 공급 결정은 금기가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공급은 시차가 있으니까. 그럼 금기 공급량은 전기 가격에 의존하겠죠. 현재의 가격에만 의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기에 생산된 물량은 모두 금기에 판매된다는 재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이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부동산 경기도, 부동산도 그냥입니까? 착공에서 완공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까? 공급에도 영향을 받겠죠. 공급 장기가 걸리고. 이번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주거용보다는 공급이 잘 안 되는 건 주거용이 잘 안 돼요. 상공업용이 잘 안 돼요. 그럼 거미집은 상공에 친다 그랬죠? 상공에 더 좋은다. 공급자가 미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면 거미집이 생기진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요걸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내용은 이제 문제 풉니다. 들어갈게요. 아까 그 문제 중에서 넘겨보세요. 자, 페이지로 갑니다. 페이지로 가시면은 이론을 먼저 볼게요. 이론을 먼저 보시면은 페이지 109페이지에 18번 이론 먼저 보겠습니다. 109페이지 18번 찾으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수요는 즉각이지만 공급은 시차가 있죠. 그럼 우리가 18번의 1번을 보시면은 가격 변화 시 수요는 그냥입니까? 즉각입니까? 공급은 일정한 기간이 걸리죠?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시간적 갭이 존재함으로써 주기적 초과 수요와 초공급의 과정을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따라서 동태적. 자, 정지된 상태야 항상 변해요. 변하니까 동태적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불균형이 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좀 작아지면서 동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에 보시면 공급이 잘 돼서 그래요? 안 돼서 그래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자, 따라서 수탄수 공탄발.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과 클 때는 수렴형이죠. 자, 따라서 기울기는 반대다.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면 절대값을 씌워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공기가 더 크다는 건 그냥입니까? 얘가 기울기가 큽니까? 크다는 건 가파르죠.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자, 발산형은 공급의 탄력적이 있으면 발산형이죠. 공급이 더 우리가 탄력적이니까 또 불안정으로 가는데. 자,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큽니까? 기울기가 크다는 건 얘가 더 가파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순환형은 같으니까 같으면 순환형이죠. 그럼 천천히 갑니다. 5번. 자, 4번.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다고 돼 있죠. 그럼 어떤 기울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공급이 더 기울기가 크다는 건 공급이 더 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수렴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이 동일하죠. 그럼 순환형이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통 이게 시험 문제가 거미집이 이게 세 가지만 10년 동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체계가 한 5, 6년을 본다면 25, 27, 29, 31회, 올해 32회죠. 그럼 요 공통점은 그냥입니까? 좀 홀수년도에 나왔습니까? 짝수년도는 좀 그렇긴 한데 짝수년도에 한번 나온 적도 있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하는 건 아니라 일단 제가 거기 계획서 말고 시험 문제가 제가 체크가 안 되는 것도 다 해드리는데 먼저 탄력성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105페이지 가시면 105페이지 가시면은 11번 문제 나와 있나요? 자, 그래서 제 순서대로 탄력성, 기울기, 함수 관계로 갈게요. 지금 11번 보고 계시죠? 그러면
A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자 수탄하고 공탄을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이 얼마입니까? 그럼? 1.1. 공급은요? 이게 수치가 큰 게 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무슨 영이 되겠어요? 수탄수가 되겠죠. 수탄수가 되고 그 다음에 B는요. 수탄은 얼마예요? 수탄 0.9. 공급의 탄력성. 그럼 얘가 큰 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공탄 발이죠. 자, 그럼 무슨 영이 된다? 발산형이 되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14번입니다.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16번으로 가볼게요. 16번이 계획서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계획서만 해드린 게 아니에요. 108페이지 가시면 이제 기울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그럼 ABC가 있죠. 천천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자, 따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그럼 다 플러스로 고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같은 거 먼저 찾겠어요. 어떤 게 같죠? B가 같나요? 플러스로 고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기하고 공기가 같은 걸 저라면 찾겠어요. 그럼 저는 B부터 찾겠어요. 무슨 형이니까? 순환형이니까 얘부터 찾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 천천히 A부터 가볼게요. A는 자 플러스로 고치는 거 아시죠? 얘가 0.8이고 얘가 0.6이죠. 그러면 수기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수기가 더 키가 크고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공급이 더 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무슨 형이다? 발산형이 되죠.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강사마다 수탄수라는 거 계속 외웠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반대다. 그래서 수탄수령, 공기수령 암기하라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여기서는 그냥입니까? 여기서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큽니까? 크죠? 대답해봐요. 그럼 키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빨리 좀 접근해요. 아시겠죠? 무슨 형이죠? 발산형이 되겠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C를 가볼게요. C도 플러스로 고치셨죠? 수기가 얼마 나왔어요? 자, 수기가 0.6. 그 다음에 얘가요. 1.2죠. 그럼 공기가 더 크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상상을 하시면 공기가 서 있잖아요. 그럼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형이다? 수렴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이 자 넘겨보시면은 106페이지 가시면 13번은 작년 문제인데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계획서에 안 잡고 15번을 잡았지만 14번도 해드릴 겁니다. 14, 15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14가 나오고 그다음에 15번이 나오게 된 거죠. 아까 여러분들 앞에 기울기라는 게 있었죠. 기울기는 Q 앞에가 기울기예요. 근데 탄력성은 P 앞에가 탄력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14번에 비부동산 시장 찾으셨죠? P는 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P는 자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400-2QD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 D는 그냥이요. 디맨드니까 수요예요. 수요죠.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기울기예요. 그죠? 그러면 수기가 2라는 뜻이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그러면 P 앞에가 있으면 그냥입니까? 나눠줍니까?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은 15번에 A 부동산 한번 보세요. 15번에 A 부동산 찾으셨어요? 그럼 골 때린 게 그냥입니까? Q가 먼저 나왔습니까? QD가 먼저 나왔잖아요. 찾았나? 그럼 QD가 나오고 얼마가 나왔어요? 100-P죠. 그러면 요거를 또 고쳐주셔가지고 또 이걸 넘기셔야 되잖아요.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P 앞에 없으니까 얘가 1이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자들은 이럴 겁니다. 자, 따라서 P 앞에 없으면 Q 앞에가 기울기다. P 앞에가 있으면 나눠준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따라서
Q 앞에가 없으면 P 앞에가 탄력성이다. 이게 탄력성이거든요. 그죠?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제휴학습을 안 썼기 때문에 자, 따라서 탄력성으로 가자. 자, 원모타임 탄력성으로 가자. 그럼 P 앞에가 탄력성이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근데 Q 앞에 있으면 그냥 얘들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니까 탄력성으로 가는 게 하나로 가자는 거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럼 기울기 탄력성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탄력성으로 가자. P 앞에가 탄력성이다. 자, 그럼 얘기해보세요. 탄력성 얘기해보세요. 그럼 얘가 어떻습니까? P 앞에, 자, 없습니까? 얘 P 앞에가 탄력성이죠. 그럼 Q 앞에가 있으면 그냥 돼요. 나눠줘야 돼요. 그럼 탄력성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요거 P 앞에가 탄력성인 거 아시겠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1이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니까 학개론이 두 가지를 다 가는 게 좋아요? 하나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Q 앞에가 기울기고 얘는 P 앞에가 탄력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P 앞에 탄력성으로 가는 게 낫죠. 그렇게 해서 야매를 가요. 어제 새벽 2시 만든 거거든요.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Q 앞에가 있으면 나눠주거든요. 그냥 탄력성으로 가자는 얘기죠. 따라서 탄력성으로 가자.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Q 앞에가 있으면 나눠줘야 되죠. 대답해야 통일시켜요. 탄력성으로 가요? 갑니다. 지금 다 하고 있어. 자, 갑니다. 자, 왜냐면 기울기가 나왔다가 QD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또 P를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언더스탠드? 자, 그럼 14번 가볼게요. 14번으로 가시면, 자, 갑니다. A 부동산이 있어요? 자, 불러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EP는 500 마이너스 QD가 있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P 앞에가 탄력성이다. Q가 있으면 나눠주죠. 그럼 나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이 그냥 얘가 탄력성이 되는 거죠. 하나만 통일하자. 그럼 얘가 수요의 탄력성이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급을 얘기해 볼게요. 공급은 3P라고 돼 있죠. 자, 3P가 돼 있는데, 자,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300 플러스 4QS라고 되어 있나? 자, 근데 그냥입니까? Q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4가 있잖아요. 그럼 4분의 3으로 나누게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탄력성으로 볼 때는 수치가 커야 되죠. 그럼 수탄하고 공탄 중에서 어떤 게 크겠어요? 수탄이 더 크죠. 탄력성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무슨 형이 되겠어요? 수렴형이 되는 거죠. 수렴형.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요번 주 화요일 날에 만든 야매인데, 그죠? 이 P 앞에가 그냥입니까? 탄력성입니까? 탄력성이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이게 권총이에요. 따라서 권총. 그 다음에 얘가 탄알입니다. 탄알. 그럼 얘가 그냥이야? 권총이야. 권총이고 탄알이 몇 개 있어? 2개 있죠. 연구한 거 이거. 근데 여기 없으면 한 명이 2개 갖고 있는 거야. 몇 명이? 근데 요거는 3개의 탄알이 있지. 근데 몇 명이서 나눠 먹는 거야? 4명이서 나눠 먹는 거야. 안 먹기만 안 하고. 먹혀. 그럼 얘는 한 명이 2개 총알 갖고 있지. 근데 4분의 3 갖고 있잖아. 누가 더 유리하겠어? 얘가 유리하잖아. 먹힌다고 가. 먹혀요, 이거? 화요일날 나 만든 거야. 다 먹혀. 어저께도 한우하고 그런데 한우 안 하는 것 같아. 힘들어 죽겠어,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탄력적이죠? 무슨 정이에요? 수렴형이에요, 수렴형. 맞습니까? 괜히 하는 것 같다, 진짜. B 있어요? B. 나만 즐기나 봐. B 있어요? 네. P 앞에 아무것도 없죠? 네. 그럼 총알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Q라는 것은 어차피 이제 양을 합칠 때는 얘 한 명이면 2명이면 Q를 2개 합치는 거니까 명수를 보시면 돼요. 조금만 하면 저보다 더 즐길 거예요. 총알이 몇 개 있어, 지금? 1개 있죠. 따라서 숫자는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몇 명이 있어, 지금? 2명 있다는 2명. 맞아요? 그럼 1개의 총알을 두 부서로 나눠서 반씩 쪼개서 총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씨. 아시겠어요? 탄력성이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사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강사는 이런 거 잘하는 게 일타 강사예요. 아시겠습니까? 뒤에 있어? 총알이 몇 개 있어? 감사합니다. 뒤에 몇 명이 있니?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쪼개서 가져가야 되죠. 그 4분의 1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제가 2분의 1, 2분의 1 갔으니까 싸우는데 어떻게 똑같잖아요. 무슨 형? 자, 합니다. 몇 번이 정답이에요? 이해하셨어? 그럼 오른쪽도 한다? 즐기셔야 돼? 별로 안 즐기는 것 같아?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2시에 만들었어. 자, 그러면 15번이 있어요? 자, QD가 먼저 나왔잖아요. 의미는 똑같아요. P 앞에가 탄력성이란 말이에요. 맞나? 숫자는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얘기 좀 해봐. 숫자 안 적어. P만 적을게. P가 지금 그냥이야 하나가 있어. 한 명이 한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의 탄력성이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그럼 뒤에 가볼게요. 잘 먹기네 이거. 큰일 났다. 재밌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게 QD니까 얘는 수의 탄력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요거 QS라는 건 몇 명 있어 지금? 2명. 감사합니다. 숫자는 필요 없죠. 근데 얘가 플러스 P가 있죠. 그럼 탄알이 두 명에서 하나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는 2분의 1이 되니까 하나인 놈이 더 유리하죠. 그러면 수요의 탄력성이 크죠? 무슨 형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뒤에도 해도 될까요? 자, 공인중개사는 이름기 강이야. 자, QD 있어요, QD? 이거 한 명 있지? 탄알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명이 2개의 총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탄이 얼마가 된다? 2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공급의 탄력성을 봐야 되죠. QS 있으니까 몇 명 있죠, 여기? 감사합니다. 이 야매를 알아두시다니.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되죠. 그럼 총알이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잖아요. 와, 여기 부산 우리 수강생들은 굉장히 고차오신 것 같아요. 제 야매를 아주 깨뜨리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몇 개 총알이 있죠? 2개잖아요. 맞죠? 6개 총알이 있죠? 몇 명이서 이걸 나눠 가져야 돼요? 그럼 이건 2개잖아요. 어머! 갔다! 순환형이 되는 거죠. 이래도 틀리면 잘 삶아 드세요. 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초까지 얘기하는데, 이해하셨죠? 그죠? 대한민국에 처음입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죠? 저도 놀랐어요. 새벽 2시에. 이거 만들어내다니. 분위기 안 좋은데. 이해하셨어요? 그럼 1번이 정답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가격대 수요가 다른 게 어떻게 됩니까? 같이 움직이면 대체지고 반대는 보완제죠. 그럼 여기서는 지금 A 가격이 올랐더니 B가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보완제가 되겠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로 가셔야 돼요? 탄력성으로 가셔야 돼요? P 앞에 탄력성이라는 거죠. 근데 Q 앞에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나눠줘야 돼. 숫자는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잡아보란 말이에요. 다 먹힌단 말이지. 알겠지, 그지? 나 이거 만들고, 나 잠을 못 잤어. 너무 좋아가지고. 자, 가자. 자, 112페이지 가자. 112페이지 가셔서. 시장 파트 있죠? 프린트를 피세요. 프린트를 피시면은, 자. 이 프린트는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소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게 굉장히 암기노트가 돼요. 자, 우리 시장이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 시장이에요. 그런가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완전 경쟁은 현실이에요? 이론이에요? 현실이다 부동산이죠? 그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해요? 불완전으로 분류를 하자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자, 완전 경쟁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많죠. 근데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다수예요? 소수야? 소수라는 게 중요하지. 가맞지 말고 소수에 똥 넘쳐야지. 어디에 똥 넘쳐? 소수. 쳤어요? 쳤어. 분위기 좋아? 다수, 소수? 소수. 맞아요? 부동산 시장은 다수 찍으셔야 돼? 소수 찍으셔야 돼? 소수.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많아요? 적어요? 고가성 때문에 유효소가 제한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개별성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동질합니까? 다 비동질합니까? 이질성이라는 게 개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개별성 때문에 우리 시장을 완전하게 한다, 불완전하게 한다. 불완전하게 만들죠.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소수가 고가이다 보니까 쌉니까? 비쌉니까? 그럼 유효수가 제한돼 있죠. 무주택자들이, 서민들이 시장 진입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불완전하게 만들고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완전 경제는 완전한 정보니까 칠판 중에 1,000원 있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한 정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입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럼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완전 경쟁은 동일한 물건에 동일한 가격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가격을 다 받아들이는 가격 수능자가 되고, 또 이건 잘 안 나오는데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서 가격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전 경쟁은 정보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더 먹는 초과현도 없겠죠? 그럼 무슨 이유만 얻어가겠어요? 정상 이유만 얻어가겠죠. 그렇죠? 자, 이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에 이제 문제 나올 텐데, 자, 우리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합니까?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서울에 20평 하는 레미안 아파트와, 자, 대구에 40평 하는 더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리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물리적으로 같다, 물리적으로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석을 하기가 쉬울까요? 이질적으로 비교가 어려울까요? 불완전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대구나 서울이나 우리한테 만족을 따라서 주택 서비스면은 똑같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고 오시면 예습하면 이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럼 서비스로는 분석이 어렵다, 분석할 수가 있다. 그럼 동질 가능한 비교가 용이하겠죠? 주택시장의 분석이 완전하다. 시장이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전체 부분 개별 시장인데, 자, 세분화는 따라서 사람을 나눈다. 차라바는 따라서 공급을 나눈다. 그 따라서 세수 공차. 그러면 수요가 나오면 차별화가 나와야 돼요.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공급이 나오면 차별화가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은 차별화시켜야 돼요. 세분화시켜야 돼요. 사람은 차별화시키면 안 되잖아. 4명에서 친한데 한 명이 모의고사 안 나와. 너 밥 따로 먹어라 얘. 그럼 안 되겠지, 그지? 그럼 사람은 무슨 하고 세분화하고 공급은 차별하지. 그래도 틀릴 거야 시험장 가시면. 자, 따라서 세수 공차. 세수하고 공을 잘 차지. 알겠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아세요? 대장 주세용 아시죠? 세가 뭐예요, 세가? 세분화. 자, 전국이 있고요. 자, 이 부산과 울산이 똑같습니까? 가격이 다릅니까? 근데 구마다 틀리지만 동마다 똑같으면 굉장히 세분화되죠. 그러면서 동질성이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또 맞춰봐. 세분화될수록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그러면 그것이 성질이 그냥이요, 동질화돼요. 대치스템이 어떻게 돼요? 커진다니까 탄력적이 된다는 거를 여기서 증명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부분 시장은 또 나열됐다는 건 이제 부동성인데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다음 갑니다. 자, 특성하고 기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요약집도 이제 또 중요시게 봐야 되니까. 또 우리 또 랜드프로의 요약집도 잘 나왔으니까 또 봐야지. 그래서 48페이지로 가봐요. 48페이지. 최고의 책에 48페이지 가시면. 왜 그래요? 책 잘 나왔어요. 대한민국 최고. 부동산 시장의 특성 찾았죠, 그죠? 특성 찾았어요? 거기 위에는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하고 특성이 달라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여기 계획표에 없는 문제를 하나 풀어드릴 텐데 기출 문제가 나왔었어요. 자, 그러면 특성하고 기능은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달라요. 특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볼펜하고 부동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그 캐릭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동그라미 치냐면 국지성이라는 게 있죠. 국지성이 나오면 무슨 성이 나오셔야 돼요? 부동성이 나오셔야 됩니다. 다른 게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부동성이 나오셔야 돼요. 맞나요? 자, 부동산은 아까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그러면 공개해요? 비공개해요? 비공개해요.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어떻게 해진다고요? 굉장히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정보 수집이 쉬워, 어려워? 정보 탐색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일몰일가가 안 되니까 표준화되어 있어요? 비표준화되어 있어요? 조직화되어 있어요? 비조직화되어 있어요?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자, 우리 부동산은 공급이 잘 안 되고 강가가 잘 안 돼서 또 대체가 안 되니까 수급 조절이 안 되는데, 자, 그럼 수급 조절이 안 된다는 건 장기 안 돼요? 단기에 제일 안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될 수도 있죠. 그런가요? 자, 이게 또 감정평가 시험에 왔는데, 이 매매라는 것은 따라서 살매, 팔매. 그럼 사는 건 그냥이야 비싸. 고가성 때문에 비싸지. 구매 자금을 추적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려, 오래 걸려. 장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부동산을 현금화 시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낮은 현금성이 있죠. 그럼 우리가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죠. 그럼 장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의 제값을 못 받아요?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매매 기간이 단기다, 좀 장기다? 법적 제한이 또 많죠. 또 자금의 유용성이니까 돈을 빌려서 또 이자가 낮으면 또 수용물이 증가하죠. 근데 요거 따라서 자고가 정량,
특성입니까? 이건 기능입니까?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가 뭐예요? 자가. 자원 배분이죠. 자, 부동산은 가격을 통해서 공간과 자원이 배분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간 배분이라고도 하고 자원 배분. 자, 그러면 고가 뭐예요? 고가. 교환이라는 건 부동산과 현금을 교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능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기능을 하고, 가격 창조는 중개업자가 어떻게 돼요? 조정해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보를 시장에 얻을 수 있다는 거고,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질이 높아지죠. 건물 우리가 양과 또 경쟁에서 질이 높아질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따 기출문제 봅니다. 제가, 지금 그 계획 표현 안 넣었는데, 비공개성이 나왔었어요. 그럼 비공개성은 이따가 제가 기출문제 보여드리면 기능으로 보셔야 됩니까? 특성으로 봐야 됩니까? 특성으로 봐야 돼요. 기능으로 보면 안 돼요. 얘기 좀 해보세요. 야, 넌 삐지는 기능이 있다 그래요? 특성이 있다 그래요? 특성이라는 건 얘만의 독특한 캐릭터죠.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공개가 안 됩니까? 자, 칠판 주기 같은 건 1,000원이라는 건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건 특성이라는 거죠. 그럼 자고가 비양하면 돼? 안 돼? 안 돼. 비공개성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만들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따가 기출문제 보일 때 비공개성은 기능에 들어간다, 특성에 들어간다? 특성에 들어가지 기능이 아니라는 걸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갑니다. 자, 문제집으로 가셔서 자, 계획표 제가 어디로 해놨냐면 들어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이제 페이지로 가셔서 첫 번째 스타트가 이제 5번 114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 작년 문제인데요. 작년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공매라는 거는 경매 공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주식의 공매다. 밑에 보시면 해설이 하나 나와 있나요? 주식을 하시는 분은 공매도라는 걸 아실 거예요. 뭐냐면 제가 그대로 볼게요. 말 그대로 그냥입니까? 없는 걸 팝니까? 그 소유하지 않는 거를 차입한 증권을 매도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그럼 가격이 하락하게 예상된다는 건 공매도를 또 향후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좀 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사용되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말하는 경매 공매요? 그게 아니에요. 숄트 셀링이라는 자체는 공매도라는 건 다른 거라는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물건이 아니면 팔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는 공매도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에요? 1번입니다. 감정표 가시면 나왔던 거거든요. 체크하셨죠?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2, 3, 4, 5번은 제가 다음 주에 후술할 거고요. 자, 6번 가겠습니다. 틀린 거 잡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따보세요. 할당효율적 시장. 효율적 시장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해놓긴 했는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지금 다음 주에 해드리고요. 7번 괜찮습니다. 7번 별표. 자, 갑니다.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완전한 동질적인 아파트라도 레미안 아파트가 32평이 강북하고 강남이 똑같을까요? 다를까? 달라요.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죠. 그럼 시장이 달라지면 서로 다르다는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중요한 거는 부동산은 단기에 공급이 안 되죠. 그러면 어디서 가격이 왜곡되겠어요? 장기가 아니라 단기에 왜곡되고, 아까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었죠. 그걸 이제 공간 배분, 공간과 그 소유권 활동에서 공간을 또 배분한다. 부동산 시장은 또 경제활동별로 지대의 증가에 따라서 토지용 능력을 또 결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5번이 들었죠. 자, 따라서 지역마다 다르다. 그러면 동일한 가격이에요? 지역 다 달라요. 그럼 5번이 쉽게 출제가 된 거죠.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넘깁니다. 자, 넘기셔서, 12번은 제가, 요게 12번이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출인데, 특징과 기능을 잘 나타냈는데, 제가 아까 하나 더 풀어드리는데, 비공개성 아시죠? 이건 특성에 들어갑니까? 기능에 들어갑니까? 특성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것만 제가 강의 계획서는 안 냈지만, 9번에 3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기출입니다. 9번에 3번이 틀린 이유. 비공개가 기능입니까? 자우가 정량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나이 먹고 자우가 정량 하고 싶겠습니까? 자우가 비양이야, 정량이야? 비공개성은 특성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했던 거고, 그러나 제가 9번보다는 12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문제예요. 나중에 또 감정평가제 예상 문제를 뽑아올 거거든요. 옳은 거. 부동산 시장은 수요급 조절이 쉽지 않죠. 어디서 가격이 왜곡돼요? 자, 아까 소수 기억나시죠?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의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가 있다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거래가 비공개됐다. 거래가 그냥요, 은밀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면 거래가 보통 공적이에요? 사적이에요? 그럼 정보 수입이 쉬워요? 정보 수입 비용이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적게 들어간다? 과다하다. 과다해서 많이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은밀했죠? 고도의 공적이겠어요? 사적인 경향이 많겠어요? 사적인 경향이 맞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수인은요, 우리가 항상 더 내려고 안 그러겠죠. 그럼 얘가 원하는 가격은 무슨 가격이죠? 최고 가격이에요. 그 이상은 못 주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매도인은 어떻게 돼요? 최고 가격이에요? 얘는 최저예요. 그 밑으로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은 매수인이 제안하는 건 어디까지 얘기하고? 최고. 매도인이 원하는 건 그 안에서 협상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다?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16번을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완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중강성이나 이런 건 제가 또 효율적 시장 가서 할 거거든요. 16번이 있어요? 16번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자, 할게요.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은 불황이고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죠. 그래서 이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요. 이해하셨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건 주기를 얘기하거든요. 주기.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가, 자, 따라보세요. 키친, 맨 밑에 가보세요. 키친, 주글라, 구추네츠, 콘트라티피오 있죠? 그럼 얘네들이 글자가 길수록 기간이 길어져요. 그럼 제일 짧은 게 누구예요? 그 다음에 아니지, 쿠추네츠지. 네 글자니까. 왜 그래 정말. 쿠추네츠가 안에 있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 찾았죠, 그죠? 그럼 가장 기간이 짧은 게 누구다? 키친은 재고 변동을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주글라가 몇 글자야? 기업의 설비 투자를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쿠추네츠가 네 글자죠. 그게 건축 경기고, 콘트라티에프가 기술 혁신이 있거든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기가 짧은 수에서 긴 수를 나열하라고 나왔어요. 그럼 누가 제일 짧아요? 어떻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누구예요? 주글라, 쿠추네츠, 콘트라티에프죠. 그래서 거기 위에다 걔네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플레이 바저는 디플레이션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기 정답이 스태그플레이션만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조금만 좀 넓혀보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지금 17, 18번 있죠? 자, 따라서 주택의 여가과정. 요걸 좀 예습을 먼저 해볼게요. 우리가 또 저번에 이제 다음 시간에 갈 건데, 시간이 또 아깝잖아요. 프린트 갔어요. 가시면, 자,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따라서 여가현상, 주거분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래서 여기가 가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요것만 오늘 먼저 다음 주에 해야 될 거지만 조금 이렇게 또 그때 강의 개수도 틀릴 수 있어요. 요것만 하고 가요. 그럼 갈게요. 칠판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자, 책에는 이제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택시장의 여가과정입니다. 여가과정은 여가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택은 항상 새 주택이에요? 노후화가 돼요? 노후화가 되죠. 상향여가와 하향여가를 바꿔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갑시다. 자, 만약에 주택이 새 주택이면 이거를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무슨 주택? 고가주택. 상위 계층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살고 있어요. 고가주택. 상위 계층이라고 하고. 근데 그냥요,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요. 그럼 저가주택으로 바뀔 수 있죠. 바뀌어서 금이 많이 가요. 금이 많이 가서 요거는 이제 저가주택 하위 계층이라고 그래요. 저가주택 하위 계층.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하향여가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은 들어보세요. 얘가 갑돌이가 고소득층인데, 자, 수선하려면 그냥입니까? 계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계량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고 점점 노화가 되다 보니까 얘가 팔고 나가버려요. 그럼 하향이 됐다는 건 그냥입니까? 기존의 주택을 팝니까? 팔아서 얘가 수요에서 공급을 늘리겠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하향여가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계량 비용보다 가치 상승이 클 수 있죠. 따라서 업그레이드. 그래서 재개발되거나 재구축돼서 시내 아파트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위 계층이 상위 계층으로 가는 건 무슨 여가? 상향여가 되는 거죠. 자, 항상 고정적입니까? 순환을 합니까? 순환을 하고, 공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집이 안 비어 있어야 돼요? 비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사 가는데 여가 과정이 또 중요한 구성 요소고 중요하겠죠. 이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여기 하향이 된다는 건 그냥입니까? 밑으로 내려옵니까? 그럼 벽돌 쌓기 본다면 계속 늘어나죠. 그럼 공급이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저가주택량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저가주택 사람이 찾아야 되니까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을 때 하향여가 발생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늘어나죠. 저가주택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을 보시면은 옛날에 나왔는데, 자, 그다음에 신축을 금지한다. 저가주택을 오래 못 가니까 신축을 금지할 수도 있죠. 그럼 당연히 무슨 여가 해오겠어요? 하향. 그럼 하향이 한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어요? 증가해서요? 그래요. 증가했을 때 하향하죠. 자, 따라서 저가, 증가, 하향. 그럼 하향이 된다는 건 저가주택 수요가 감소했을 때요? 증가됐을 때? 증가했을 때 하향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따라서 주거분리. 직주분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지? 직장과 주거지예요. 직주분리와 주거분리는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직주분리는 뭐와 뭐가 분리된 거예요? 직장과 주거지. 근데 주거분리는 다르죠.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진다는 거죠. 주거분리는 자, 경계지역에 이어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 나눠지는 거예요. 이건 직주분리예요, 주거분리예요. 주거분리. 그러면 용도별이에요, 소득 계층별이에요. 소득과도 상관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도시 전체만 생깁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인근 지역. 왜냐하면 요즘 새 아파트의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동네가 또 경계 지역이 있겠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한다면, 자, 갑니다. 뭐가 시험 문제냐면, 만약에 고소득층이 있는데 금이 가면은 계량 비용이 들어가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좀 적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가치 상승이 커야 되죠. 그럼 계량 비용이 만약에 1억 들어가는데, 자, 5억, 3억 들어가는데, 주택 가치의 상승분이 만약에 1억 들어가시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걸 침입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보통 아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적군의 침입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질적인 요소가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오는 거를 그냥이다 침입이다. 그래서 아예 바뀌는 것을 우리가 계승이나 천이라고 했었죠. 천이나 계승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무슨 여가라고 보셔야 돼요? 상향여가예요? 하향여가예요? 하향여가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위가 환경이 좋아져요? 좀 안 좋아져요? 그러면 쓰레기 밀입장 같은 부해복과가 발생하겠죠. 또 피하려고 하겠고요. 부해복하고. 여기는 반대입니다. 반대로 본다면 원래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데 금이 갔어요. 그럼 계량 비용보다 그냥요 가치 상승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계량을 하죠. 그럼 계량 비용이 1억인데 주택 가치가 만약에 15배 올랐다. 그럼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전에 있었기 때문에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득이 없죠. 떠나고 누가 들어오겠어요? 고가 들어와서 고로 바뀌죠. 이건 무슨 여가가 되겠죠? 사양여가. 그럼 새 아파트로 바뀌니까 쓰레기 매입장이 생깁니까? 공원이 들었습니까? 스타필드가 생기죠. 그럼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 정의복과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가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저가 있는데 고가 들어가서 고로 바뀌고, 자, 고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서 저로 바뀌는 것은 침입이죠. 그럼 만약에, 자, 같은 게 저가 있는데 저가 들어가는 게 침입이에요? 이건 침입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 물어봐갖고 제가 그냥 이사 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다른 계층입니까? 그럼 빨리 맞추시려면 있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저가 들어가면 무슨 여가예요? 가격이 떨어져 있고, 고가 들어가면
상향료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에 할증, 할인. 그래서 지금 코로나니까 지금 괜찮은데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또 지나가지고 옆에 짝꿍이 생겨요. 짝꿍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틀려져요. 근데 점수가 안 나는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내 점수가 그냥 떨어질 수도 있어. 떨어지죠. 할인됩니다. 근데 점수가 잘 나는 사람한테 들러붙으면 점수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과 인접되어 있다는 건 옆에 경계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문을 확 여니까 그냥이야 공원이 보여. 그럼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택시가 12시 넘으면 할증료 붙죠. 근데 여기는 잘못 걸렸잖아요. 자, 경계 지역에 저소득층과 가까운 데는 그냥입니까? 할인 거래가 됩니까? 할인 거래가 되죠. 이거 이해가셨죠? 그럼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은 주거분리로 나타나는 것은 수선에 따른 투입비용과 수선의 주택가치와 비교하죠. 고급이 있는데요. 수선의 가치 상승이 투자 비용보다 크면 그냥요 주택을 수선을 하겠어요. 고소득이 침입하죠. 고가 침입하는 건 무슨 영화예요? 고로 바뀐다는 얘기죠. 알겠어요? 근데 저급이 있는데 가치 상승이 투입 비용보다 작고 투입 비용이 크면 수선해요? 안 해요? 저가 침입하죠? 무슨 영화가 발생하고요? 저소득층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고급은 계속 고급으로, 저급은 계속 저급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고소득층 주거가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할증이 되겠고, 저소득층과 인접한 고소득층은 할인 거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불량주택이 됐다는 건 주택 문제입니까? 저소득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장의 실패가 아니죠. 원하는 사람한테 배분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거해야 돼요? 실질 소득을 높여줘야 돼요.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건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좀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이건 개입회 이제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일단은 제가 거기 17번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날 안 나오는 거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8번 있나요? 18번?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17번은 그렇게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제가 주택에 대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 좀 별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출 문제인데, 자, 아까 제가 요거 유량저량이라는 거 아시죠? 자, 유량저량 가기 전에 아까 요거 있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아까 여러분들 그 주택 서비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자, 그러면 요걸 풀려면 기출인데 별표 쳐놓으시고, 물리적으로 주택이 나왔다 그러면 물리적은 그냥입니까? 이질적으로 다릅니까? 비교하기 쉬워요? 곤란해요. 근데 서비스로는 동일하다니까 비교가 용이하죠? 자, 그럼 갈게요. 18번에 가시면은 물리적 주택시장은 완전 경제를 전제하는 이론이나 모형으로 분석이 용이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근데 주택이란 이질성이 강하지만 용도적 동질화된 상품이 나왔죠. 그러면 그걸로 분석할 수 없다, 분석할 수 있다. 있다라는 거고요.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동질화된 상품으로 분석해서 안 됩니까? 분석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택시장은 지역적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지역 수요에 의존하기 때문에 적정가격 도출이 용이하지 않죠.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단기, 장기 기억하시죠? 단기항은 저량이죠. 장기는요? 그러면 5번이 맞죠. 왜 그러냐면 단기는 공급이 되어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주택시장의 유량 개념뿐만 아니라 저량 개념도 파악해야겠죠. 그럼 공급이 장기에 제한됐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5번. 그 다음에 자 20번 풀어봅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아까 1번이 틀렸죠. 하향여가 되면 내려오잖아요. 그럼 저가택량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고. 자, 지금 저주택이 재개발되고 고소득층 주택으로 사용이 전환되는 것은 상향여가죠. 아까 천이 기억나시죠? 이걸로 인해서 또 주거 입지 변화가 야기되고요. 주택의 개량 비용이 개량 후에 주택가치 상승보다 크다면 개량 안 하시죠. 무슨 여가가 발생하겠어요? 하향여가. 여가 과정을 주거 분리가 주도하는 것은 고소득층으로서는 정의회복과를 추구하겠죠. 분을 회피하려고 하겠죠. 정답 몇 번? 1번. 그 다음 넘기십니다. 21번도 한번 풀어보죠. 기출입니다. 옳은 걸 찾아보세요. 21번의 별표. 옳은 게 가장 좋은 문제거든요. 21번. 1번만 맞죠? 주택 여가 과정은 주택의 질적 변화와 가구 이동과의 관계가 나타나고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걸 하위 계층이 사용하면요. 하향이죠. 공가도 중요하죠. 공가도 주거 이동과의 관계가 있겠죠. 주거 이동 관계가 되고 주거 분리는 소득 계층에 따라 나눠지는 거잖아요. 소득과 무관하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저급주택이 수선되거나 재개발해서 상위 계층이 업그레이드 됐죠. 무슨 여가 되겠어요? 상향여가 되겠죠. 여기 가셨죠?
그럼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22번은 답이 4번인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답만 보겠습니다. 틀린 거는. 시간 관계상. 자, 지금 하위 계층이 수원 개량됐다는 건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요. 그럼 상위 계층으로 바뀐 건 하향이 아니라 상향여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24번도 틀린 게 1번인데 왜 틀렸는지 한번 지적해보세요. 상위 계층이 사용하던 게 하위 계층으로 내려갔죠. 그럼 무슨 여가가 되겠어요? 하향여가.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특히 공과 같은 건 주택 여가 과정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죠. 이렇게 보시고요. 넘깁니다. 넘기시면 이제 기출은 아닌데 25, 26, 27이 다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풀어봅니다. 25번에 오른 거. 1번. 자, 직주분리 아세요? 뭐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가 나눠진 거잖아요. 무슨 분리라고 했을 때? 주거분리. 2번.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복과는 편익을 추구하죠. 부의복과는 피하려고 한다. 자, 3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보수를 통한 가치상승이 보수비용보다 작다면 어떻게 돼요? 보수비용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무슨 여가가 발생하겠습니까? 하향. 자,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거의 질적 수준 변화와 가구 소득 변화로 인해서 다른 소득 계층으로 전환되죠. 이건 주거분리입니까? 아까 주택이 여가 과정입니까? 여가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5번 별표 치시면 아까 들어가는 게 중요했죠. 그럼 누가 들어가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무슨 여가죠? 하향여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26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나중에 어렵기 때문에 스타트. 주택의 개량 비용보다 가치상승이 크면 언제나 상향여가 발생된 건 아니죠. 그걸 얘기한 거고요.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했잖아요. 그럼 아까 저가주택 신축을 금지하면 그냥입니까? 하향여가 해봅니까? 그럼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가주택 신축이 제한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고가주택은 새로 지어야 되죠. 여기서 저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가주택이 신규라고 되어 있어요. 신규는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저량이겠어요? 이건 유량이겠어요? 유량이고요. 자, 다음 주에 좀 제가 할 건데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 따라서 비용이 일정하다. 그러면 부채가 하향은 원래대로 가겠죠? 고가주택 공급 원래 수준 같아진다고 돼 있죠? 찾았습니까? 이건 나중에 제가 좀 후수를 할 거예요. 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보조금의 지급은 실질적으로 향상했죠. 그럼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했죠. 여쭤볼게요. 위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그자입니까? 기준주택이 내려갔습니까? 그럼 내려갔으면 저가주택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 된 거죠. 지금 4번 보고 계셔요? 자, 다시 갑니다. 자, 저소득이 실질소득이 향상했는데, 자, 지금 어떻게, 신축을 금지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가 수요가 늘어났다는 건 걔네들한테 수요를 준다는 건, 공급이 늘어난다는 건 기존에 위에 있던 애들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도 할 거예요? 저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불량주택에 철거를 해야 돼? 철거하는 건 아니에요. 소득 대책을 해줘야겠죠? 그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이건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할게요. 하고 27번을 한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번 스타트. 자, 마지막 문제니까 다 볼게요. 고소득층 주거지가 저소득층 주거지가 분리되는 것을 주거분리라고 하죠. 자, 아까 고소득층 주거지가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의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이 아니라 할증이 되고 고소득층이 할인이 되겠죠. 저소득층이 다른 요건이 동일할 때 정의회복과는 누리고자 하는 고소득층 주거지 가까이 거주하겠고 고소득층의 저소득층에 대한 인접한 지역의 친이과 천이 아까 기억나시죠? 도시 전체입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합니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약속드릴게 아까 여러분들 26번에 3번이 정답이었죠. 따라서 생산비가 일정할 때 요걸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거랑 그 다음에 다음 주 오게 되면 아까 17번을 한번 가볼게요. 17번을 가시면은 120페이지 가시면 17번 찾으셨습니까? 자, 이것도 아까 제가 어떻습니까? 생산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이거 17번하고 26번은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릴게요. 이거 하시고 오늘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꼭 가지고 오십시오. 연결시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